어릴 적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 정치인이 됐지, 국회의원이 됐지, 저 조용한 성격에 책망했던 친구가 이렇게 변화한 모습에 놀라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경기고등학교 신문반을 하면서 세상을 비판하는 눈을 키웠고 또 굉장히 많은 책을 읽으면서 세상을 해석하고 읽는 힘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것이 나중에는 민주화 운동이랄지 혹은 언론사 기자가 되게 한 발판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치인의 길을 가게 된 건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자연스럽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는 매일매일 세상을 바꾸지만 결국 세상을 크게 바꾸는 거는 정치라는 깨달음이 저를 국회의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민병두입니다. 이제 58년 개띠는 한국에서 몇 가지 이제 상징되는 그 큰 사건에 이렇게 항상 위치해 있었죠. 가장 많은 동년배를 갖고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정점에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도 심했을 수 있고 또 시대의 변화 부침에 이제 위치해 있죠. 그래서 우리 보릿고개에 태어났으면서 경제 성장의 최고 과실 때에 20대 생활을 보내면서 사실 사회적 진출에 있어서는 평탄했으나 또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양면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쭉 걸어왔던 세대입니다. 우리 저하고 저희 집사람 뭐 이렇게 이제 같이 들어갔죠. 그에 앞서서 우리 동생이 시한본부 대공분실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면회를 했어요. 면회를 했는데 그 손가락에 뭘 주는데 그 쪽지를 보니까 이제 형 절대 잡히지 마. 죽는 길밖에는 고문을 이겨내는 길이 없더라서 내가 동맥을 끊었더니 더 이상 고문 안 하더라. 그 당시에 이제 아들이 교도소에 가고 들락날락하고 막 10여 년 가까이를 이런 걸 쳐다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주위로부터도 굉장히 손가락질을 받죠. 늘 경찰관들이 집 주변에 잠복해 있고 그러다 보면 저 집안은 빨갱이 집안이라고 하고 친척들도 멀리 하게 됩니다, 사실. 은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늘 이렇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머니가 다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런 어머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마치고 이제 정치부장을 시작한 지 한 1년 가까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새로 창당됐는데 창당 주역들이 지금 뭐 소수고 힘들고 정치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국민들로부터 평가는 받아야 하고 이런 생각에 저한테 영입 제의를 해왔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한 달 가까이를 제가 고사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과거에 어떤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행동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 함께 와서 행동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마지막 설득에 제가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했습니다 라는 말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죠.
제가 낙선했을 때나 또 당선해서 4년 항상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옆에서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그분들이 원하는 때 항상 있어 주었던 것이 제일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자 때는 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막상 정치를 해보니까 일정한 사람들의 합의를 모아내고 동원을 하고 세력을 만들고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어떤 전진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나중에 저 사람이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기초를 만들었다. 우리나라 교육에 큰 전환을 만들었다. 이런 지도자들, 이런 국회의원들이 많으면 그것이 국민의 행복이고 그 정당의 행복이고 또 국가의 어떤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어떻게 보면 그런 한 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족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정전철은 제가 작년 7월에 10개 노선을 부활을 시켜서 다시 착공하기로 한 데까지 노력을 했는데 그 후에 신림선 하나만 지금 착공이 되고 나머지 면목선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아직 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조금 기준을 완화해서 빨리 업자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어쨌든 뭐 SOC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어떤 경기를 갖다가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국가가 추락하는 거, 국민들이 자신감을 상실해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 민주화나 복지를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잘 가꾸고 누구나 경쟁에서 새로 일어설 수 있는 국가,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을 향해 조금은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이다. 분석을 할 땐 가장 비관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그러나 태도는 가장 낙관적인 자세로 살아야 한다. 최고의 솔루션을 우리가 가져가려면 비관적인 요소를 꼭 포함해서 봐야 합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요소를 갖다 배제하고서 분석을 한다면 큰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할 때는 가장 비관적인 걸 포함해서 일을 할 때는 가장 낙관적인 자세로. 이것이 제가 좌우명이라면 좌우명.